이번에도 이제 확률과 통계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뭘 해야 되지? 자, 봅시다. 자, 예, 여기서부터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특이한 모양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이거를 z로 변환하는 거예요. z로. 자, 봅시다. x에다가 빼기 m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이게 뭐 평균이 뭐 60이다. 모든 x에 대해서 평균을 다 빼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60이면 뭐 이렇게 생겼던 게 이제 평균이 다 빠졌으니까 60이 빠지니까 정확하게 요 가장 높은 부분이 0으로 걸리게 됩니다. 0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시그마를 해줍니다.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이제 더 올라가기도 하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표준 편차가 1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형태는 외우고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 문제로 나왔는데 문제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밥 먹듯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막 쓰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 Z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자, 요거를 이제 평균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요게 Z겠죠. 요게 Z입니다. Z. 자, 그러면 이제 X에서 이제 뭐 시그마와 빼기 시그마 m이 이제 동시에 나오죠. 근데 이거 뭐죠? 이게 m입니다. 6분의 m. 이 x가 평균이니까 6분의 m. 그러면 0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이 0이 나온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시그마, 자, 요 z를 구하려면 시그마 z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자, 그런데 빼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앞에 이 시그마가 시그마 분의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시그마 x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시그마나 자, 요 시그마가 사실상 똑같은 거죠. 시그마로 적었나 시그마 x로 적었나 똑같은 거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죠?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표준 편차 1로 만들어주고요. 평균은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확률 변수, 자, 시험 점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이 m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점일 때 요거를 x의 표준 점수라고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표준 점수, 자, 확률 t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되죠? t를 구할 건데 그 말은 t랑 요게 같기 때문에 20 시그마 x 마이너스 m
플러스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그냥 이제 빼고 요 자리에다 EX 넣으면 되겠다요. 그쵸? 시그마 EX에다가 20을 곱했고요. 또 여기는 빼기 M을 했고요. 더하기 100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평균? 자, 이 평균 빼기 평균이죠. 0입니다. 이거 다 의미 없고요. 평균은 100이 나오겠네요. 무조건 평균이 100이 나온다. 평균이 100이 나온다. 자, 평균은 자, 여기 복잡한 거 다 지우고 평균은 100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EX랑 M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기도 벌써 0이 나와 버렸죠. 그래서 평균은 100. 표준 편차 한번 해봅시다. 시그마 T를 구할 건데요. 시그마 20 시그마 X-M 플러스 100. 자, 그런데 여기에 시그마 X. 자, 요 자리에다가 시그마 X를 넣은 거예요. X가 있는 자리에. 빼기 M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표준 편차에서는 빼기 더하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그마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20을 곱해줬죠, 앞에.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이건 뭐죠? 없어지고 20이 나온다는 거죠. 표준 편차는 20이 나왔습니다. 20.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화학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A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하시오. 자기 시험 90점이죠. 뭐야 이거. 자, 다시 자기 점수 90점이죠. 그럼 요 X 자리에 90이 들어가면 됩니다. 평균이 80점이죠. M 자리에 80이 들어가면 됩니다. 표준 편차가 10점이죠. 요거 10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20 곱하기 10분의 90 빼기 80, 10이네요. 더하기 100. 자, 21 더하기 100이 나오겠죠. 아니네. 20 더하기 100이 나오죠. 자, 요게 10분의 10이라서 1이고요. 20이랑 곱해져서 20이고요. 더하기 100을 해주면 얘는 120점이 나옵니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 자, 표준 점수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네요. 평균이 100이다. 자, 우리 IQ도 평균이 100이죠. IQ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IQ 검사를 했는데 98이 나왔다. 와, 내 100점보다 약간 못한 98점을 맞았다 이러면은 잘한 게 아니고 못한 겁니다. 100점 이하기 때문에. 자, 표준 점수.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봅시다.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화학 시험에서 X점을 받은 B 학생의 표준 점수가 E의 학생의 표준 점수와 같다고 할 때. 자, 표준 점수의 결과물이 120점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근데 평균이 70이래요. 요거 70이고요. 편차가 15래요. 그럼 요거 15고요. X점을 받았대요. X점.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냥 10 풀면 되겠네요. X-70 곱하기 앞에는 20, 뒤에는 더하기 100. 그러면 120 이렇게 나왔어요. 자, 100을 이항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 자, 그 다음에 요거 약분을 해 줍니다. 5로 약분하면 자, 3분의 4 x-70. x-70은 분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숫자로 생각해 줘야 되죠. 요 3은 이쪽으로 이항해 주고요. 이 4는 양변에 4를 나눠줘서 요거 5로 만들어 줍니다. x-70은 15가 나왔고요. x는 8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85점. 자, 85점을 맞았지만 평균 70점인데 표준 편차하고 다 고려를 해봤더니 이제 100점을 기준으로
응? 100점을 기준으로 120점이 나왔다는 거죠. 100점을 기준으로 120점을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이 70점이기 때문에 85점. 평균보다 좀 높은 건데 100도 이제 120.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점수가 이제 뭐 내가 잘 친 건지 얼마나 잘 친 건지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게 표준 점수겠죠. 표준 점수의 개념을 알아야지 표준 점수 나오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평균하고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비교하지 이렇게는 잘 안 보니까. 자,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는 뭐냐? 이항 분포. 자, 봅시다.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는 뭐냐? 자, 한 번에 시행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합니다. N번의 독립 시행해서 N번, 여러 번 했다는 거죠. 사건 A가 일어나는 획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확률이 어떻게 나온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 이 표를 이걸 보고 이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항 분포 간단합니다. 이제 알고 보면 이것을 기하로 BNP 이렇게 나타내요. 이항 분포의 이제 약자가 Binomial Distribution 이래요. 자, Binomial Distribution. 아무튼 뭐 B로 B를 적고 이항 분포다. 이항 분포다 하면 B라고 적어주면 되고 몇 번 한다? 100번 한다. 걸릴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항 분포를 바로 적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거, 뭐 혹은 뭐 이제 동전 던지는 거 다 이항 분포입니다. 그냥 이제 똑같은 거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게 이항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이 일정한 거.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수홍이가 다트를 던질 때 10번 중에 3번꼴로 더블불에 명중시킨다. 중앙이 더블불인가 봐요. 굉장히 잘 던지나 보네요. 10분의 3이에요, 확률이. 수홍이가 다트를 2번 던져서 더블불에 명중시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뭐예요? 한 번도 못 맞출 수도 있고, 한 번 맞출 수도 있고, 2번 맞출 수도 있죠. 그래서 못 맞추는 거, 한 번 맞추는 거, 2번 맞추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확률 분포 표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2번 중에 한 번도 못 맞추는 거 10분의 3이 0번 나오고요. 나머지 확률은 10분의 7이겠죠. 요거는 2번 나온다는 얘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립 시행을 하는데 요런 스타일을 이제 그 이항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항 분포. 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죠. 자, 이거 알죠? 넘어갑니다. 저번에 이제 많이 풀어봤던 건데 넘어갈게요. 자, 자, 문제 1번부터 봅니다. 이항 분포. 저 이제 뭐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문제를 이제 문제 푸는 건 상당히 쉬워요. 자유투 성공률이 75%다. 그럼 확률이 얼마죠? 100분의 75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0.75고 자 100분의 75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5, 20 5, 1은 5, 5, 25 5로 한 번 더 나눠주면 3 4분의 3이네요 확률이. 자 자유투를 10번 던진대요. 그러면 요걸로 표현하면 이항 분포인데 10번 던집니다.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px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하.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10번 합니다. 그런데 x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요걸 이제 p죠. p. 확률입니다. 근데 px는 x 이렇게 항상 표현했었죠. 자, 10번 중에 x번. 확률은 얼마죠? 4분의 3. 요거 x번 걸리면 되고요. 아닌 확률은 얼마죠? 4분의 1. 요거는 10번 중에 x가 아닌 거 10-x 이렇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요런 느낌으로 이제 풀면 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알고 보니 쉬워요. 지금 이제 복잡한 것만 하고 있어서. 하하, 이것도 복잡한 게 나왔네. 자, 제가 쉽게 가르치고 싶은데 교과서가 안 따라주네요. 어느 28인승 고속버스 좌석을 예매했다가 출발 당일에 취소하는 비율은 20%래요. 아, 0.2, 5분의 1. 자, 5분의 1, 확률 5분의 1이에요. 출발 전날 이 버스에 좌석이 매진되었대요. 28개. 자, 출발 당일에 예매를 취소한 좌석이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1개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은 아무도 취소 안 하거나 한 명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취소 안 하는 건 어떻게 하죠? 28개 중에서 아무도 취소를 안 해요. 확률은 얼마죠? 5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0 여기로 올라옵니다. 아닐 확률은 얼마죠? 5분의 4고요. 여기서 2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나올 확률이 있어요. 한 개 나올. 한 개 취소될 확률. 28개 중에 한 개. 확률은 얼마죠? 5분의 1. 몇 개 한다고? 한 개. 그 다음에 아닌 거 5분의 4. 그럼 얘는 몇 개? 27개. 나머지 거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답지에 있으니까 혼자서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런 계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을 구해서 또 대입을 해서 푼다면 좀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수학이라고 하기에. 수학은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복잡한 것도. 자, 이것도 뭐 식은 세워볼게요. 제가 어느 제작회사에 완치율이 70%래요. 확률 10분의 7. 자, C형 간염 환자 5명에게 치료를 했대요. 자, B 5 5번 하는데 확률은 10분의 7이다. 자, 4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4명이 완치되거나 5명이 완치되거나. 그러면 5C4 확률 얼마? 10분의 7. 4명. 그리고 아닌 거 10분의 3. 그러면 1명이겠죠. 자, 요거랑 그 다음에 5C5 10분의 7 몇 명? 5명. 10분의 3 몇 명? 0명.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는.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왜 안 나오지?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걸 하고 싶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B, N, P. 자, 여기는 뭐라고요?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기 써있는 NP를 곱해주면 된다. 이 Q는 뭘까요? 이 P가 아닐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P가 3분의 1이면은 Q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P가 2분의 1이면 Q도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P가 만약에 10분의 3이면 Q는 10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P를 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NPQ.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끝. 자,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공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뜻으로 여기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민석이는 딱지치기를 할 때 2번 중 1번 꼴로 딱지를 뒤집는다고 한다. 딱지를 이제 쳐서 상대방께 뒤집어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도박이죠, 거의. 자, 근데 돈이 안 걸린다는 거. 자, 어릴 때 한국에서는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번 중 1번 꼴로 딱지를 뒤집는데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민석이가 딱지를 3번 하여 뒤집는 획수를 x라 할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나타내려 봤는데, 자, 이거를 b 3번 하는데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확률 분포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못 넘길 수도 있고요. 1개 넘길 수도 있고요. 2개 넘길 수도 있고요. 3개 넘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개도 못 넘기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 하는데 C 1개도 못 넘겨요. 확률 얼마? 2분의 1, 0개. 그 다음 아닐 확률은 얼마? 2분의 1, 3개. 3C0은 얼마죠? 1이죠. 2분의 1의 0제곱은 1이죠. 2분의 1의 세제곱은 얼마죠? 8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 2분의 1, 그리고 여기 1. 그러면 여기도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아닌 거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3개 중에서.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3C1은 3이고요. 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 8분의 3. 아, 이거 괜히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2분의 1이, 여기는 2개 있죠. 요거는 하나만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3C2는 3C1이니까 3 곱하기 2분의 1에,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러면 8분의 3이죠, 또. 8분의 3. 8분의 3. 자, 그 다음에 3C3, 2분의 1에 세제곱, 2분의 1에 0제곱. 자, 8분의 1 나오겠죠. 8분의 1. 자, 다 더해봤더니 얼마? 1.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평균은 어떻게 나옵니까? 평균. 자,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8분의 3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8분의 6이고요. 이렇게 하면 8분의 3이고요. 그러면 8분의 12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4로 약분되니까 2분의 3이 될 겁니다. 2분의 3.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2개 곱하면 얼마죠? 2분의 3. 그래서 공식 NP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왜 했을까? 안 해봐도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넘어갑니다. 자, 방금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걸 딱히 안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건 뭐지? 이게 자, 뭐 이거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요 공식을 잘 외워야 됩니다. 요 공식. NP,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 NPQ에다가 루트 씌우면 시그마 X.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샘플 나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한 분포 이렇게 따른대요. 그럼 횟수 N이 160이고요. P가 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자, 공식 NP 160 곱하기 4분의 1. NP. 자, 어떻게 되죠? 46, 40 나오고요. 분산은, 자, NPQ인데 보세요. NP는 평균 구하고 나서 구할 거잖아요. NP 똑같아요. 그럼 Q만 곱해주면 됩니다. 40에다가 4분의 3 약분해주고 30. 자, 시그마 X는 뭐예요? 이 30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루트 30. 이렇게 하면 끝. 짜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자, 요거 2개 곱해주면 되겠죠. 평균. 그럼 얼마 나와요? 5, 4, 20. 4 나오겠네요. 평균. EX는 4.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Q가 얼마예요? Q가 5분의 4가 나와야 되겠죠. 5분의 1이 P니까. 그러면 VX는 지금 여기 구해놓은 요 4에다가 5분의 3만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6 나오겠죠.
그럼 시그마 x는 얼마 나올까요? 시그마 x는 5분의 16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루트 5분의 4. 아래 위로 루트를 곱해줍니다. 5분의 4 루트.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비평균.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NP 450 곱하기 3분의 2. 3, 1은 3, 3, 5, 15자. 30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x는 300. vx는 얼마 나올까요? 자, 요거는 300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q. 그러면 10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시그마 x는 이 100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10이 나오겠죠. 요렇게 이제 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글자가 많은 것도 그냥 읽어보고 n이 뭔지 p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웬델의 법칙에 의하면 부모의 혈액형 유전자형이 모두 A5일 때 자녀는 75%는 A형이라고 한다. 자, 확률이 75%가 나왔어요. p가 0.75 4분의 3이죠. 자, 유전자형이 모두 A형인 부모, 자녀 10,000명 중 A형인 사람을 X명이라 할 때, 자, 그러면 뭐 B 10,000명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구하죠? 하나, 둘, 셋, 넷 4분의 3 4, 28, 45, 20, 00 그럼 어떻게 돼요? 7,500명 나오겠네요. 평균이. 분산은 어떻게 나올까요? 분산 Vx는 7,500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4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1.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1은 4, 4, 8, 32, 뭐 하여튼 7, 5, 0, 0. 암산이 잘 안 되네. 4, 35, 4, 8, 4, 7, 28, 4, 8, 30, 30, 4, 7, 28, 5, 1875, 1875가 Vx가 나옵니다. 시그마 X는 어떻게 되겠죠? 루트 1875입니다. 1875. 1875. 자, 이것을 이제 손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5, 3, 15. 중학 수학 같아요. 5, 7, 35. 5, 25. 5, 7, 35. 5, 25. 5, 1은 5, 5, 25. 5, 35. 5가 4개 있네요. 25 루트 3이 나오겠네요. 25 루트 3. 거의 중학 수준의 계산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지워져라. 큰 수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왔어요. 밑에. 큰 수의 법칙.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숫자가 이제 그 통계적 확률은 경험적이죠. 10,000번 던져가지고 한 1,000번 나왔으면 10분의 1 정도 되나 보다. 그런데 이제 수학적 확률하고 이 통계적 확률은 숫자가 커지면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작아지면 안 비슷하겠죠. 동전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2번 던지면 한 번이 앞면이 꼭 나올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둘 다 뒷면 나오는 경우도 많고 2번만 던졌을 때는 둘 다 앞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10,000번을 던졌을 때는 거의 5,000번 가까이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큰 수의 법칙인데, 자,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읽어만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 b, n, 6분의 1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던지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이 사실을 이용하여 시행 횟수 n이 커질 때 상대도수
n분의 x가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가까워짐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n은 몇 번 던지는지예요. 그리고 이 x는 이제 그 1이 나왔을 때의 개수가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오른쪽 편은 n의 값이 10. 그럼 이건 10번 던졌다는 얘기고요. 25, 25번, 이건 50. 다 50번 던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죠. 이거. 그다음에 이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뺐더니 0.1보다 작았다. 차이가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뭐 이런 얘기고요. 자, n이 10일 때, n이 25일 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50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인데 이게 1보다 작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무조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1이라는 건 뭐예요? 이 1은 100%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절대값 차이 양수로 만들었어요. 0.1보다 작을 확률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기호를 이해했나요? 자, 요게 이제 무조건 성립된다.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그럼 무조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상대도수, 요거는 이제 통계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 p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자, 요겁니다. 그리고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아까는 0.1이 적혀 있었는데 지금 요 부분 0.1이 적혀 있던 위치에 h가 적혀 있죠. 자,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이고 요겁니다.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통계적 확률입니다.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H는 0.1일 수도 있고요. 0.01일 수도 있습니다. 대하여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한없이 커지니까 만일 수도 있고 100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 확률과 요 확률은 여기 아무리 작은 숫자를 넣어도 이제 웬만하면 성립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하면 장땡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많이 할 때 상대도수는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큰 수의 법칙에 의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 대신에 통계적 확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수학적 확률이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자, 넘어갑니다. 자, 정규 분포가 나왔습니다.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는 여기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막대 그래프 같은 거죠. 나타내면 자료의 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좌우 대칭인 종 모양. 더 클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하지만 좌우 대칭이고 이제 종 모양이다. 자,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두 상수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일 때, 자, 이거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규 분포라는 거는 뭐 대충 이런 거고요. 보통 이제 종 모양으로 생긴 뭐 저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정규 분포. 자, 이 식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정규 분포는 n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아까 이항 분포는 b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np를 적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평균을 적고요. 이번에는 분산을 적습니다. 근데 분산을 그냥 적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적어줍니다. 이게 표현법입니다. 이 표현법 외워야 되겠죠. 자, 정규 분포고요. 자, 정규 분포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차례대로. 자, 정규 분포 요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 자, 요걸 대칭인 요렇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다는 겁니다.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자, 요거 특징.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 자, 정근선은 x축이다. x축에다가 이렇게 가까이는 갑니다. 우리 극한의 개념을 배웠지만 가까이 가는데 만나는 점은 없어요. 끝도 없이 가까이 가지만 이 사이의 넓이는 이제 사실 1이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좀 희한한 그래프를 이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 있을 수 없는 그래프를 만들어 놨죠. 자, 수학적으로 만든 겁니다. 한편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에 따른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근데 평균이 일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 50점. 근데 평균 10점씩 올라가면 60점. 70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평균만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시그마는 일정하고.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역할은 무엇인가? 평균은 일정하다고 쳐요. 여기 50점, 평균은 일정한데 평균은 50점인데 어떤 학교는 0점부터 100점까지 쫙 고르게 분포해 있어요. 어떤 학교는 한 10점부터 90점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어떤 학교는 100점이 없어요. 근데 20점도 없어요. 30점부터 한 70점까지.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엄청 이제 학생들이 조밀조밀하게 이제 50점 근처에 모여 있는 거고요. 얘는 푹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산은 어느 게 더 클까요? 분산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큰 거겠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가 이게 큰 거예요. 이게 3번이죠. 3번. 3번이 가장 큰 시그마다 이렇게 나왔죠. 1번이죠. 가장 작은 시그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 모양의 넓이는 1이에요. 이 종은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커지면 푹 퍼지고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평균이 높아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평균이 낮아지면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확률 밀도 함수, 이거를 식으로 나타낸 거였죠. 식으로 나타낸 거.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죠. 직선 x는 m에 대하여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한 겁니다. 직선은 x는 m에 대하여, 여기가 평균인데 요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좌우가 똑같아요. 대칭이고 x축이 정근선인 x축에 이제 얘들이 끝도 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죠. 정근선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자, 종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딸랑딸랑 하는 종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 있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자, 곡선과 x축의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이 넓이는 1이다. 이 넓이는 1이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 그러면 요거 이제 퍼진 정도가 일정합니다. 평균이 바뀌어도 그냥 이렇게 이동만 하는 겁니다. 양옆으로. 자, 그런데 m의 값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m의 값이 일정합니다. 평균이 일정해요. 그런데 시그마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넓이가 1인 상태에서 이제 푹 퍼지면서 낮아지거나 아니면 넓이가 1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그 밀가루 반죽 이만큼 가지고 이제 뾰족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고 넓적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넓이가 일정합니다. 넓이가 일정하다. 넓이는 얼마? 1이다. 자, 넓이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종 모양이 있으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한쪽은 0.5가 되겠죠. 이쪽은 0.5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곡선 AB는 각각 정규 분포. 자, 요게 A고, 요게 B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A 거고요. 요게 B 거네요. B. 얘는 B 거고. 따르는 확률 변조,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M1과 M2. 자, M1. A의 평균이니까 M1은 여기 있겠죠. M2는 어떻게 돼요? 요거 B의 평균이니까 여기 있겠죠. 아,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요쪽이 더 크겠네요. M2가. 요렇게 더 크게 될 거고요.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A가 더 푹 퍼져 있죠. 넓이는 똑같이 1인데. 그러면 A가 이제 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는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짜자잔. 어디 갔어? 자, 올라옵니다. 표준 정규 분포란 무엇인가? 자,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정규 분포들 중에서도 더 바른 생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0이고요.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이 그 분수함과 표준 편차가 1입니다. 1. 자, 분수함과 표준 편차가 1이다. 요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예요. 자,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이제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정규 분포 표는 표준 정규 분포 표는 항상 어디를 가르치느냐, 이 0하고 Z 사이에 요 부분, 그러니까 0과 여기 어떤 적혀있는 이 숫자하고 요 사이에 요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입니다. 그냥 요 부분의 넓이가 적혀있는 게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어떤 거냐면, 자, P 0부터 1.23 사이, Z가 0부터 1.2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표를 보니까 0.03, 1.2, 1.23, 1.23.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부터 1.23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0.3907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확률이 39.07%라는 얘기죠. 0.3907 이제 그 상대 도수로 나타냈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 아, 이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있나?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적었다가, 자, 그 다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으려면, 자, 방금 노트 셰프에다가 하나 불러오면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다가 표준 정규 분포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디 있지? 문서. 사진에 있을라나? 잠깐만요. 사진? 사진.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 여기 있네.
자, 요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자, 이거 뭐 적을 수 있나? 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자, 이거를 어디다 불러넣을 수 있지? 자, DCIM에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노트 셰프에서 요거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게 내 사진 왜 이런 게 있어? 자, 부끄러운 사진. 자, 여기서 봅시다. 이 z의 값이 만약에 이 z의 값이 0.203이었다. 그럼 0.20 여기 찾았죠? 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사이의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0.09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표를 보면은 이제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z의 값이 1.45였다. 어떻게 할 건가? 1.4005 이렇게 와서 여기 그러면 요 사이의 넓이가 0.4265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복잡한 식을 하루 종일 며칠씩 몇 달씩 계산을 해서 이 표를 다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복잡한 식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표만 찾으면 됩니다. 자, 인류가 멸망하면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N 0,1을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P, Z가 2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 P, Z가 여기가 0이잖아요. 2는 오른쪽에 있겠죠. 2보다 작을 확률이면 Z가 2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이거겠죠. 그런데 요 부분은 얼마예요? 요 부분은 0.5고요. 나머지 요 부분은 그냥 이제 표를 찾으면 되겠죠. 표를 찾으면 0.4772가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오라 슈퍼보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 자, 요겁니다. 2를 찾아야 했었죠. 2. 자, 2를 찾았습니다. 그럼 0.4772가 지금 적혀 있죠. 2.00일 거니까 요 부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지우자. 자,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왔다 갔다 너무 힘들다. 어디요? 자,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0.5랑 여기 있는 0.4772를 더해서 요 총 넓이가 0.9772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짜자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걸 구하래요. 이거. 자, Z가 마이너스 1.5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걸 구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표 찾으면 나오겠죠? 요거는 이 표 찾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0.3413.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 표를 보면은 위에 있는 그림이 그냥 이렇게 생겨 있었죠. 이렇게 생겨서 Z 이렇게만 돼 있었죠. 이 오른쪽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를 찾고 싶으면 그냥 1.5를 찾아서 똑같은 값을 넣으면 됩니다. 넓이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0.7745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통과. 자, 자, 이거는, 자, 하는 방법만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번,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뭘 구해야 되죠? 요 부분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요 부분은 이제 1을 찾으면 됩니다. 1.00. 1.00을 찾으면 요 파란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통째로가 얼마예요? 0.5이기 때문에 이 0.5에서 1.00 해서 찾은 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갔어? 자,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구나. 1.00. 자, 여기 1.00. 여기겠네요. 0.3413입니다. 0.3413. 0.3413. 0.3413. 자, 다시. 자, 요 부분의 넓이가 0.3413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이 0.5니까 0.5에서 0.3413 7 8 5 1 0.158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방법만 설명할게요. 표 찾는 거 너무 많이 걸리네. 자, 이거는 1.96. 자, 여기가 1.96인데 1.96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0.5고요. 요 부분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은 요 부분 표 찾아서 1.96 찾으면 됩니다. 아,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자, 찾아봅시다. 1.96, 1.9, 1, 2, 3, 4, 5, 6. 여기가 6이네. 맞죠? 1.96. 1.96, 0.4750, 0.4750. 자, 0.4750입니다. 다시. 요 부분이 0.4750이었어요. 그럼 0.5랑 0.4750이랑 합쳐서 어떻게 돼요? 0.9750. 그 97.5%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1.9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자주 나옵니다. 요 뒤에 따면. 왜 그러냐면 0.4750을 2배 해봅시다. 그러면 0.95가 나오죠. 그러니까 95% 확률로 뭘 구하고 싶다면 요 표를 자꾸 사용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다 해볼까? 그냥 다 해볼게요. 그냥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1.4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0.3입니다. 그럼 1.4 하나 찾고 0.3 하나 찾아서 두 개 더 해주면 되겠죠. 아, 넘어갈게요. 쉽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1.65입니다. 1.65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1.65. 1.65보다 클 확률이에요. 이 부분. 그러면 우선 요 넓이를 구한 후에 0.5에서 파란 넓이를 빼주고 나면 요 빨간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거를 바로 적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표를 찾아서 그냥 막 적으면 됩니다. 자, 정규 분포와 표준 중규 분포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정규 분포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봤던 거, 요거 하는 겁니다. x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각각이 x에서 숫자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정규 분포에 있던 숫자들이
표준 정규 분포에 있는 숫자들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를 찾아서 써먹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샘플 하나 해볼게요. 샘플을 뭐 문제 풀면 되겠다. 자, 이거요. 정규 분포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그럼 n 0, 1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2가 변환이 돼야 됩니다. 공식은 뭐였죠? x에서 빼기 m하고 시그마를 나눈 거였죠. 자, 여기 이 5가 의미하는 게 뭐죠? 평균입니다. 평균. 시그마는요? 3이 시그마예요. 3이 시그마. 시그마는 3이고 평균은 5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 2가 x죠. 2는 x고요. 요 11도 x입니다. 2를 변환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빼기 평균 5, 그 다음에 나누기 시그마 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2는 마이너스 1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로. 11은요. 11 빼기 5 나누기 3. 11 빼기 5, 6. 나누기 3 하면 2. 이게 2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어떻게 되느냐?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여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요 확률을 그냥 표 보고 찾아서 구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자, 답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이제 변환이 됐고요. 요거 하나 구했죠. 요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근데 그거는 0하고 1 사이랑 똑같기 때문에 0.3413. 이건 이제 표 찾은 거고요. 요 부분, 요거 0.4772.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것도 이제 변환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다 하겠는데. 자,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졌어요. 50. 이 50이 뭐냐? 평균. 이 10이 뭐냐? 시그마. 시그마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은 50이고요. 우리가 쓸 공식은 뭐죠?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요게 이제 공식입니다. 자, 45 변환해야 되겠죠. 45에서 빼기 50 합니다.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를 10으로 나누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나오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0.5로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75에서 빼기 50 나누기 10. 이 부분 똑같죠? 자, 25 나누기 10이고요.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2.5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어서 여기 2.5, 여기 마이너스 0.5.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0.5 찾으면 될 거고요, 표에서. 그 다음에 표에서 2.5 찾으면 될 거고요.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요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우고. 똑같은 건 반복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70을 변환을 해야 되겠죠. 70 변환은 어떻게 하죠? 70 빼기 평균 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죠? 2 나옵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 말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가 아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여기 2가 나올 거예요. 2보다 커야 된대요. 요 부분이래요. 요 부분.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2를 찾으면 어디가 나오죠? 요게 나옵니다. 요걸 찾아서 0.5. 요 넓이가 0.5니까 여기서 빼기 하늘색을 해주고 나면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이. 자, 이렇게 이제 표를 찾아서 풀면 됩니다.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변환을 해주는 공식은 x-m 나누기 시그마. 자, 넘어갑니다. 이건 뭐야?
잠깐만요. 우리 어디까지지? 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나네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다 할까요? 예, 다 합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정규분포 요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 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0하고 1 사이가 만약에 있어요. 이때 평균 얼마죠? 평균 0이고요. 시그마는 1입니다. 요 넓이가 얼마죠? 아, 여기 적혀 있네요. 0.3413. 자,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자, 여기 평균이 60이에요. 평균이 60이에요. 시그마가 만약에 10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1만큼 갔다는 게 시그마만큼 간 거예요. 얘는 시그마만큼 가면 얼마죠? 70이 되겠죠. 70.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다? 0.3413.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표준정규 분포표입니다. 이번에는 m이 0이에요. 시그마가 30이에요. 0.3413이 나오는 넓이가 그 지점이 어딜까요? 여기 0이면 여기 30. 이 지점이 여기까지 하면 이게 0.3413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시그마만큼씩 갔을 때 넓이는 평균에 상관없이 시그마만큼 갔을 때 넓이는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요거를 따를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제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p, 자, 이 시그마를 이항을 해볼게요. 시그마 x-m 하고 절대값은 0.97.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잠깐만요. 요게 K고, 요게 0.97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이항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이항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까지 넓이, 요 넓이가 0.97이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0.97이 되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반은 얼마가 되나요? 반은. 자, 0.97 나누기 2 한번 해볼까요? 0.485가 나오겠죠. 넓이가 0.485인 거를 이제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0.485. 자, 요 중에서 0.485를 찾아야 돼요. 0.47, 48, 485. 아, 여기네요. 여기는 얼마죠? 2.1, 2.17이네요. 2.17. 자, 그래서 요 K 값은 2.17이 되겠죠. 2.17. 네, 2.17이 되면
중간에 이제 넓이가 0.485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통과. 신박했다. 자, 어느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의 1인당 소비 금액은 평균이 1200달러, 표준 편차 100달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착한 사람들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돈 쓰고 가고. 이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이중 소비 금액이 1500달러 이상인 외국인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균이 1200달러래요. N 1200 적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적어야 되죠. 표준 편차는 100달러. 그리고 제곱을 붙여줍니다. 사실 분산을 적은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이중 소비 금액이 1500달러 이상인 거죠. P X가 1500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500이니까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표준 정규 분포로. 공식은 뭐죠? X-M 나누기 시그마. 그럼 1500이 X고 마이너스 평균 1200 시그마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3. 자,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3 나오는 거 찾으면 됩니다. 3.00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나왔더니 그래서 여기가 0.4987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이건 답지 보고 갈게요. 자, 표를 찾으면 0.4987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5에서 0.4987을 빼주면 됩니다. 0.0013이 나와서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0.0013. 그런데 지금 1000만 명이 있죠. 공을 몇 개 더 붙여야 되죠? 7개를 더 붙여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둘, 셋. 자, 13,000명 이렇게 나오겠네요. 곱하기 이제 1000만을 한 거예요. 이 확률에다가. 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간 이제 착한 외국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착한 사람들. 본인 나라에서는 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 나라에서 착할 수도 있죠. 뭐 돈 많이 쓰고 이제 딴 데서 또 벌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A 자동차의 연비는 평균이 이거. 자, N 평균 14.3. 평균 하면 바로 적어버리게 됩니다. 표준 편차 0.3. 그리고 제곱 붙여주죠. 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거 표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A 자동차가 임의로 택한 한 대의 연비가 요거 이상 요거 1 확률. 자, 그 말은 P 14.6, 14.9 사이에 있는 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변환을 해야 되겠죠. 변환. 자, 14.6은 어떻게 변환할 거예요?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자, 그럼 얼마 나와요? 0.3? 자, 1 나왔네요. 요거는 1로 변환이 될 거고요. 요거 9로 하면은 9로. 2로 변환이 되겠네요. 둘 다 큰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보면, 자, 요거 1이고, 요거 2죠?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2를 찾아서 이 넓이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1을 찾아서 요 넓이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고요. A 자동차 중 연비가 상위 1%인 이내인 자동차의 최소 연비. 이건 거꾸로 구하라는 얘기죠. 자, 거꾸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상위 1%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 1%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0.0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0.5에서 0.01 빼면 0.4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넓이가 0.49인 거를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찾아봅시다. 그 넓이가 0.49 어디 갔어? 자, 0.49 0.4901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0.4901 0.4901 자, 그럼 23.3이네요.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여기가 23.3 23.3 이상하다. 2.33인가? 2.33이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2.33이죠. 2.33. 자, 이렇게 되죠. 그럼 2.33이 변환을 해서 2.33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x가 있는데 평균을 빼고요. 나누기 0.3을 했더니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봐요. 수업할 때. 우리가 빨리 진도를 나간다면 복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거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요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아까 그건 이제 여러분은 재미로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항분포 B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요거를 따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BNP라고 표현한 게 n하고 m 시그마 제곱 요거 했던 거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얘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np 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게 이제 m이라는 거죠. 뭐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npq 한 후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가 나올 거니까 이 b가 있으면 n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문제를 봅시다. 뭐야 이거. 자,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로 이제 표현해주고 이제 그 정규분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이 어떻게 돼요? 720 곱하기 6분의 1이겠죠. 평균이 np니까 평균이 자 1은 6, 6, 22, 120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npq는 얼마 나왔죠? 120에다가 곱하기 6분의 5를 곱했어요.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가 나왔죠?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n 120 10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90을 이제 저거 해야 되겠죠. 90을 이제 변환을 해야 됩니다. 평균을 빼주고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130도 변환을 해야 되겠죠. 130 빼기 평균을 빼주고 10으로 나눠주면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시그마 해서 시그마가 아니고 이 표에서 여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나올 거니까 요거 이제 표 찾아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 찾아봤더니 이거 나와서 두 개 더해서 0.8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통과. 이거 이제 표 찾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시간을 내어서 풀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지금 진도 빼기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자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8번 할 때 자 B 48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4분의 1이네. 자, 확률 4분의 1. 자,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5번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나와요? 평균은 48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2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에다가 MPQ 하면 4분의 3을 곱할 거니까 9가 나오겠네요. 아니지. 3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3의 제곱. 자, 둘 다 앞면에 나온 횟수가 15번 이상일 확률. x가 15 이상일 확률. 그러면 15를 변환을 해야 되겠죠. 15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그러면 1이 나오네요. 그러면 P, 이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X가 Z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1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서 0.5에서 빼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이제 제가 답지를 드린 게 있으니까 그 답지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지연이네 아파트 단지의 가구 중에는 20%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대요.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이 단지에서 임의로 100가구를 택할 때 B 100 5분의 1.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 10가구 이상일 확률이니까 P X가 10보다 클 확률. 자, B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NP 곱하면 얼마 나와요? 20. NPQ는 얼마 나와요? 20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주면 자, 16이 분산인데 표준 편차는 4고 그거 제곱해서 적어주면 되죠. 분산 적어주기. 자, 그러면 10을 변환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환할 거죠? 10 빼기 평균 나누기 4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나누기 4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5 보다 클 확률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5보다 클 확률이니까 2.5 구하고 0.5를 또 더해주면 이제 바로 그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 표 찾는 게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표 안 찾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 좀 가까이 오면 문제 풀면서 표 다 찾아보면서 합시다. 지금은 진도 빼기. 이제 문제만 풀면 되네. 문제 풀기는 다음 기회에. 이제 진도 다 나갔습니다. 자, 진도를 다 나갔어요. 진도를 다 나갔어요. 야, 이 단어는 다 나갔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1시간 20분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눠서 여러 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끝.